역사가 좀 있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는 보물창고가 하나씩 있어요. 증류소에 웬 보물창고냐 아실 것 같은데, 그 증류소가 갖고 있는 오크통, 캐스크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오래되고 기념이 될 만한 것만 별도로 넣어둔 숙성고를 보물창고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뭐 이러면서 탑 시크릿 플레이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비밀이라고 하면서도 또 뭐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라 보모 증류소에는 금고라는 뜻이죠. 볼트라는 이름의 1번 숙성고가 보물창고인데, 이 숙성고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엄청 축축하더라고요.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증발량, 엔젤 쉐어도 연간 1%가 안 되기 때문에 고숙성하기에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요. 또 스페이스사이드 벤리악 증류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13번 숙성고가 보물창고라면서 문만 살짝 열어서 보여주던데, 제가 보니까 1970년대 빈티지 캐스크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같은 스페이스사이드에 있는 글램파 클래스에 가보니까 여긴 뭐 70년대는 물론이고 60년대, 50년대 캐스크도 많던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건 1953년, 그러니까 올해로 70년 된 캐스크였어요. 자, 그런데 보모, 벤리악, 글램파 클래스에만 보물창고가 있는 건 아니겠죠? 발베니 증류소에도 이런 보물창고가 존재하는데요. 발베니 보물창고에는 어떤 오크통이 저장돼 있을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발베니의 세계 더 깊이 있게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발베니 위스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증류소에서 제가 보고 듣고 기록한 걸 토대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CPD,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위스키 오래 숙성시킬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날씨? 왜?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걱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천사가 먹어치우는 엔젤 쉐어, 즉 증발량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연중 내내 서늘해서 버번 만드는 켄터키보다 엔젤 쉐어가 훨씬 낮죠. 뭐 연간 2% 이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몇십 년씩 숙성을 하게 되면 증발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바로 알코올 도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알코올 도수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스카치 위스키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숙성고는 습도가 높아서 오래 숙성하면 할수록 도수는 점점 떨어져요. 앞서서 본 글램파 클래스 1953년 빈티지 캐스크만 해도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도수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40도를 겨우 넘는 정도라서 빨리 꺼내서 병입할 거라고 하던데요. 자, 다시 발베니 얘기로 돌아와서요. 발베니도 작년에 자기 증류소의 역사상 최고 숙성 위스키 하나 내놨죠. 작년 가을에 나온 발베니 60년인데요. 발베니의 심장 데이빗 슈튜어트 선생님이 발베니 회사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에 입사한 게 1962년이라서 그 해에 증류해서 숙성에 들어간 위스키를 제품으로 내놨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설 데이빗 슈튜어트의 위스키 인생을 기념하는 제품인 건데요.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962년 빈티지 캐스크가 몇 개 더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2012년에 데이빗 슈튜어트 위스키 인생 50년을 맞아서 50년 제품으로 내놨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5억 원에 낙찰돼서 큰 화제를 뿌린 발베니 DCS 컴펜디엄 시리즈 25개 가운데 하나로 꺼내서 이미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나온 발베니 60년도 자세히 보면요, 알코올 도수가 42.4%밖에 안 되거든요. 통상 스코틀랜드에서 오크통에 넣을 때 알코올 도수를 63.5도로 맞춰서 통입을 하기 때문에 이 캐스크도 60년 동안 도수가 20도 이상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발베니 60년 숙성한 오크통은 500리터짜리 그 큰 캐스크가 아니라 250리터짜리 혹세드 캐스크여서 딱 71병만 출시가 됐어요. 계산해보면 60년 지나고 나서 통 안에 50리터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인데요. 60년이라는 세월, 71병밖에 없다는 희소성, 거기에 데이빗 슈튜어트의 인생을 담았다는 의미까지 더해져서 출시 가격은 14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9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뭐 이것도 앞으로 계속 오르겠죠? 스코틀랜드 증류소 돌아다니면 연못을 자주 보게 돼요. 로얄 브라클라 같은 곳은 정말 연못이 막 크고 예쁘던데, 뭐 오리들도 막 헤엄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증류소에
왜 연못이 있는 걸까요? 뭐 보기에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닙니다. 증류소 연못은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류액 스피릿을 뽑아내려면 음축기라는 걸 돌려야 하는데 이때 차가운 물 냉각수를 넣어서 돌리거든요. 근데 이 음축이 끝나고 나면 처음에 넣은 냉각수가 뜨거워져서 나와요. 이렇게 뜨거운 물 바로 강으로 배출하면 안 되니까 이 물 식히려고 연못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증류소 인공 연못을 냉각 연못, 쿨링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발베니 증류소에도 이런 연못이 있더라고요. 발베니에서는 이 연못을 발베니 댐이라고 부르던데요. 뭐 연못도 연못이지만 1892년에 창업한 발베니 증류소, 야, 참 아담하고 예쁘면서 오색 창연합니다. 건물이나 설비가 옛날 증류소 느낌 그대로예요. 물어보니까 1960년대 이후로는 새로 지은 건물도 없고 페인트 벗겨지면 벽에 칠만 다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건물만 예스러운 게 아니라 위스키 만들 때도 발베니 유난히 전통을 강조해왔죠. 대표적인 게 사람이 직접 보리를 뒤집어가면서 싹을 틔우는 플로우 몰팅, 바닥 몰팅인데요. 지금도 전체 사용 몰트의 약 15%를 증류소에서 전통 방식의 플로우 몰팅으로 직접 만들어서 쓴다고 전해드렸죠. 이번에 증류소 안내를 해준 홍보대사 찰스라는 분도 플로우 몰팅하는 것부터 보여주던데요. 제가 가보니까 2층에는 정말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스코틀랜드 다른 농장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중 일부는 발베니 증류소가 직접 경작하는 발베니 농장에서 수확을 한 겁니다. 이 보리를 물에 담갔다가 공기와 접촉을 시키면 발화가 시작되는데 이후엔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깔아놓고 뒤집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마침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서 보리 뒤집는 건 중단한 상태였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플로우 몰팅 할 때마다 보리 24톤 정도를 깔아놓고 몰트맨 4명이 주야간 교대로 12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는다고 해요. 일일이 보리 뒤집어서 싹을 틔우는데 보통 닷새에서 일주일 걸린다고 하고 겨울에는 열흘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힘들어서 발베니에서는 신입 직원 입사하면 일부러 보리 뒤집는 일 시킨다고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곳을 발베니 체육관, 발베니 짐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홍보대사 찰스도 또 한 번 해주더라고요. 자, 신PD 발베니 마셔봤죠? 오늘을 위해서 마셔봤습니다. 아, 발베니에서 피트감, 피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12년 더블우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발베니 위스키에서는 피트 풍미가 느껴지지 않죠. 사실 위스키 마실 때 우리가 느끼는 피트 풍미라는 건 싹을 틔운 보리, 몰트를 화로에 넣고 말릴 때 피트를 태워서 연기로 입히는 건데 만약 피트를 전혀 안 쓰고 오로지 석탄만 떼서 건조하면 피트 풍미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발베니는 피트 풍미가 안 느껴지는 거 보니까 몰트 건조할 때도 피트를 아예 안 쓰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베니 몰트 건조하는 곳에 가보면요, 가마 옆에 저렇게 무연탄이 잔뜩 쌓여있고 그 옆에 피트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발베니에서도 피트를 쓰기는 한다는 거죠. 다만 아주 조금만 태워서 페놀 수치로 측정을 하면 2pp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효와 증류, 숙성까지 거치게 되면 인간의 코와 혀로는 피트 풍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대목이었어. 아니 그럴 거면 몰트 건조할 때 그냥 석탄으로만 하지 뭐하러 아까운 피트를 태우냐, 어차피 위스키 마실 때 느껴지지도 않는데 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발베니처럼 2-3ppm 정도로 아주 약하게 피트 처리한 몰트를 쓰는 증류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위스키에서는 피트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흔히 우리가 텍스처라고 하는 질감, 입안에서의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촉과 질감을 위해서 일부러 피트를 조금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베니에서도 아예 대놓고 피트 왕창 태워서 말린 몰트로 위스키를 만들기도 하죠. 1년에 딱 일주일 동안만 만드는 더 위고 피트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만들 때 쓰는 몰트는 피트 페놀 수치가 20에서 40ppm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위스키 별로 안 좋아하는 분한테 발베니를 한번 권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딱 한 모금 마셔보더니 이건 좀 다르네요, 달콤한데요? 이러더라고요. 이처럼 발베니 풍미의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이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7년에 돌아가신 위스키 평론가 마이클 잭슨도 최고로 꿀 같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발베니의 이런 꿀 같은 달콤함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증류소에서는 증류기 형태와 크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발베니 증류실에서 직접 찍어온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증류기 목이 상당히 길죠. 거기에다가 증류기 본체와 목 사이에 공처럼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보일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일볼이 달린 증류기 쓰는 곳 스코틀랜드에 꽤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이 달려있으면 끓어오르는 알코올 증기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무겁거나 휘발성 약한 기체 성분은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재증류되게 만들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설명한 환류, 리플럭스인데요. 환류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스피릿, 증류액은 전반적으로 가볍고 깔끔해진다고 했죠? 아마 이 대목에서 아우 환류? 야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렵냐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스코틀랜드 투어 이번에 함께한 라세이 증류소 디스틸러 이세기 씨가 증류기 내부 모습을 촬영을 한 건데요. 안에서 후두둑 하고 뭔가 물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기화된 알코올 증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구리 표면과 만나서 액체가 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전자에 물 넣고 끓일 때 뚜껑 딱 열면 맺혔던 이슬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어쨌든 증류기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발베니에서는 이렇게 목이 길고 또 보일볼이 달려있는 증류기로 한류를 증가시키면서도 응축기로 연결되는 관 라인암은 대신에 살짝 아래로 떨어뜨려서 지나치게 가벼워지는 건 막아주기 때문에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PD, 네. 발베니의 자매 증류소 어디예요? 글램피디? 글램피딕 넘버원 싱글 몰트. 아, 잘 알고 있네. 네, 맞습니다. 글램피딕 창업자 윌리엄 그랜트가 글램피딕 창업하고 5년 뒤에 지은 게 발베니인데요. 이런 이유로 발베니와 글램피딕 그리고 또 다른 자매 증류소 키닌비는 숙성고, 웨어하우스를 함께 쓰고 있어요. 이들이 공유하는 숙성고가 스페이스아이 더프타운에만 46개나 되고요. 여기 저장된 오크통도 110만 개나 되거든요. 정말 가보면 숙성고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숙성고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발베니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곳은 증류소 안에 딱 하나 있어요. 바로 24번 숙성고 웨어하우스 넘버 24인데요. 문을 열쇠로 열어줘서 들어가 봤더니 야, 여기는 냄새, 향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뭐 캐스크가 가득 있는 건 아닌데 하나같이 의미 있고 희귀한 것만 넣어뒀어요. 1990년대나 뭐 80년대 캐스크 꽤 많았고요. 1970년에 넣어둔 캐스크도 있었고 바로 옆에는 숫자 지워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1966년 BTG 캐스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1965년 캐스크 2개였는데 196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이잖아요. 뭐 저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가격일 텐데. 아무튼 이 24번 숙성고가 유명한 건 발베니 창업자 윌리엄 그랜트가 처음 증류소 부지 매입했을 때부터 딸려있던 건물을 1929년에 개조를 해서 숙성고로 써왔기 때문인데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여기는 이 오크통에서 바로 위스키를 꺼내서 테이스팅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발베니 홍보대사님이 여기서 12년 숙성 버번 캐스크 열어서 위스키를 제 손바닥에 이렇게 따라 주셨는데 야, 정말 이게 꿀맛 그 자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맛있어서 막 혀로 싹싹 다 핥아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17년 숙성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도 맛을 봤는데 이거는 뭐 정말 쉐리 입안에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A lot more sweet. 이후에는 코퍼독이라는 도구 아시죠? 오크통에서 위스키 꺼내서 담을 때 쓰는 그 구리통이요. 이걸로 제가 직접 위스키를 꺼내서 병에 담았는데요. 이렇게 숙성고 오크통에서 바로 꺼내서 병에 담은 거를 뭐 핸드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7년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에서 꺼낸 위스키를 병에 담아왔습니다. 발베니 17년 올로로스 퍼스필입니다. 1994. Yeah. And then your name. Seoul, Korea. Seoul, Korea. There we go. Thank you so much. 발베니에서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데 제가 가서 이번에 느낀 게 야, 여기는 정말 어딜 가나 장인들이 계시는구나 싶었거든요. 발효실에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스티비라는 분도 경력이 33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발효액 꺼내서 맛보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기도 했는데 야, 발베니 발효액도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발효실 뿐만 아니라 증류실에서 일하는 키스라는 분도 경력이 36년 넘은 베테랑 장인이셨는데
발베니 애호가라면 뭐 다들 아시죠. 증류기 관리 담당하는 데니스 맥베인이라는 그 장인, 경력이 65년에 달하는 전설적인 분인데, 이번에 데니스 맥베인 선생님 제가 잠깐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야,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수제 장인 정신으로 대표되는 발베니의 세계 탐험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벤트합니다. 아까 보신 발베니 보물창고 24번 숙성고에서 제가 핸드필로 직접 뽑아온 17년 올로로스 풀쉐리 위스키, 이거 조만간 열어서 테이스팅 한번 할까 하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그분의 친구분까지 초대를 해서 같이 한잔 할까 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노래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스테이 영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정말 띵곡이거든요. 음악 정말 좋아하는 분한테 제가 추천을 받아서 작년부터 많이 들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도 계속 들었던 곡입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발베니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참.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어. 발베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우.